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 이제 안전관리 법령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자, 우선 이제 들어가기 전에 자, 이 산업기사가 기능사, 기능장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좀 양이 많으니까 앞쪽에 적겠습니다. 자, 이 산업기사는 어차피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죠. 똑같은 내용을 배우는 건데 좀 어디에 더 중점을 둘 것이냐. 난이도 차이에 따라서 기능사와 자,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능사와 자, 기능장. 산업기사로 구분을 하는데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그리고 이제 출제 비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일반 화학을 20문제를 출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안전관리 법령,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법, 규정. 출제 비중이 좀 적습니다. 기능사와 기능장은 자, 안전관리 법령 과목 구분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산업기사에 비해서 자, 법 규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거의 우리 위헌문 1류부터 6류까지 봤었죠. 그럼 거의 동등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자, 규정 출제 비중이 높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산업기사에서 법령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기능사를 이제 하셨던 분들이 산업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산업기사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 부분 너무 막 이렇게 양이 좀 많고 이게 법쪽이라서 좀 외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이쪽 부분 적당히 보면 되고 기출에 있는 문제랑 연습 문제 나오는 것들 챙기면 되지 막 엄청나게 막 파고 들어가서 공부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겁니다. 자, 법 규정에 대한 출제 비중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소리는 한마디로 뭐다? 대표적인 문제가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한마디로 이제 나왔던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가끔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산업기사 공부할 때 그냥 기능사 책으로 봐도 되죠. 아니면 기능장 책을 구했는데 이걸로 봐도 뭐 무방하겠죠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뭐 상관이 없고 커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 비중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산업기사는 산업기사를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첫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법쪽은 필기와 실기 공부할 때 좀 차이점을 둬야 되는데 어차피 필기는 이제 객관식으로 이제 정답이 다 주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쉽습니다. 이쪽은. 자, 이제 용어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속 앞에서부터 위험물이라고 하는데 그럼 위험물이 뭔가요? 위험물 정의가 나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조에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인화성 또는 발화성. 인화하는 물질 사료 위험물이 있고 발화 타는 물질 2, 3, 4, 5, 6에 있죠. 이런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거 위험물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대통령 대한민국에 한 명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지역에서건 자, 전체에 적용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한 물질 같은 경우에 만약에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물질을 다 봤었죠. 뭐 휘발유면 휘발유, 질산이면 질산.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서 다루던 간 뭐다? 위험물로 보는 거고 거기에 따른 안전관리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것과 다르게 자, 가끔씩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행정안전부령, 뭐 시도조례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경기도다 아니면 뭐 경기도에서 뭐 부천시다 아니면 뭐 수원시다 이러고 여기서 정한다라고 하면 그냥 거기에만 적용되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조례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수원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제 참기름을 위험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용이 되는 소급 적용되는 뭐 이게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뭔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위험물이라고 하고, 그럼 제조소는 뭐냐면 이런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위험물을 제조하는 공간인데, 자, 지정 수량 우리가 계속 봤었죠. 지정 수량 뭐 50kg짜리, 뭐 10kg짜리, 뭐 200리터짜리 이렇게. 자, 이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예요. 자, 여러분들 집에서 전통 방법으로 참기름을 짜내고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참기름 위험물에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뭐 참기름을 집에서 10,000리터를 만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집에서 참기름을 10,000리터 이상 짠다라고 하면 이러한 여러분들은 위험물 제조소를 지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맞는 위치 구조 설비 기준을 깔아야 되는 겁니다, 전부 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적용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의 적용 한계를 여러분들 그냥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듣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소 취급소는 뭐냐면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저장소라고 하고, 지정 수량 이상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한다. 한마디로 이제 뭐 판매하거나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곳을 취급소라고 하고, 제조소 등이라는 말을 많이 할 겁니다. 제조소 등이란, 자, 제조소 등은, 자, 제조소와 저장소와 취급소를 한꺼번에 이루는 말입니다. 제조소 등이라고 나오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일컫는 말입니다. 제조소 등이라고 해서 제조소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저장소의 종류 8가지, 취급소의 종류 4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뒤로 가서 보면 이 저장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 취급소의 위치구조 설비 기준을 이제 보다 보면 다 암기가 되겠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그냥 대략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 옥내 저장소. 저장소는 안 쓰겠습니다. 뒤에 가서 한번 설명할 거지만 미리 보면 그냥 여러분들 이런 뭐 화학 공장에 여러분들 근무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화학 뭐 원료 공장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 만들어 갖고 저장해야겠죠. 그런데 저장 창고가 있는 겁니다. 어떤 이렇게 건물이 있어요. 일단 이런 뭐 창고 건물이면 여러분들 어떤 건지 아시겠죠? 판때기 붙여갖고 만든 이런 건물. 그럼 건물 안에 위험물을 적재해서 저장하는 곳을 옥내 저장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옥외 탱크 나오죠. 자, 탱크란 뭐냐면 이런 철판, 이런 큰 탱크를 말합니다. 큰 통, 위험물을 저장하는 이 철판 통을 말합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이런 게 어디 있다? 옥외. 그냥 바깥에다가 어떻게 이제 바깥에 이러한 이제 아주 큰 높은 탱크를 이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위험물을 저장합니다. 여기에는 보통 사료 위험물을 저장해요. 옥외 탱크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회사나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이건 전부 다 아주 큰 정유 회사, 아니면 액체 위험물을 아주 많이 다루는데, 뭐 제약회사 같은 데 좀 큰 데나 아니면 이런 사료 위험물을 갖고 뭘 만든다, 근데 많이 쓴다라고 할 경우에 옥외 탱크를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면 옥내 탱크는 그냥 건물 지어놓고 안에다가 이제 저장하면 되는데, 옥외 탱크는 여러 가지 설비를 해야 되고, 이제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아주 큰 규모에서만 이제 다루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다음에 이제 옥내 탱크 나오죠. 옥내 탱크는 오히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건물 관리하거나 시설 관리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건물 지하에 비상 발전기 연료로 경유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지하에 이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해서 일단 그냥 이 탱크 저장하는 방이 있습니다.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안에 조그만하게, 옥외 탱크랑 좀 다르게 좀 조그만하게 탱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 안에 이러한 이제 사료 위험물을 좀 많이 저장하려고 하면 전용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옥내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하 탱크 나오죠. 지하 탱크는 눈에 안 보입니다. 땅 속에 이제 위험물 저장 탱크를 이제 묻어 놓은 겁니다. 그럼 어디에 있냐? 주유소에 전부 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유소 여러분들 이제 차 몰고 기름 넣을 때 가면 여기 이제 주유기들이 이렇게 있고, 양쪽에 주유건이 있어갖고 차가 이제 돼서 기름 넣을 거 아닙니까? 그 바닥에 이렇게 관짝 모양으로
탱크가 들어가는 이러한 관이 있고 안에 탱크가 이렇게 매설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고 아마 사람들이 제일 못 볼 겁니다. 또 묻어나 버리면 공사할 때 아니면 보수할 때 아니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지하 탱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간이 탱크 나옵니다. 간이 탱크는 뭐냐면 말 그대로 간입니다. 간이. 회사에서 위험물을 정말 많이 쓰고 많이 취급하면 이제 5개 탱크를 만들고 파이프로 연결한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위험물을 빠지게 합니다. 조금 쓰면 우리가 이제 전에 위험물 할 때 봤듯이 조금 쓰면 그냥 병으로 옮기던가 아니면 말통으로 좀 옮기겠죠. 근데 뭐 애매해요. 이거를 뭐 탱크를 설치하기도 애매하고 양을 그렇다고 너무 조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좀 사람이 들기에는 무겁고 할 때 600리터 이하짜리. 그럼 이제 사료 위험물로 비중이 좀 작으니까 보면 대략 한 400~500kg 될 겁니다. 그거 사람이 못 들죠. 우리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드럼통에 200리터가 들어갑니다. 그것만 해도 크죠. 사람들이 들고선 번쩍 들어서 옮길 수는 없을 겁니다. 스트롱맨 그런 사람들 아니면 못 들 거예요 아마. 빈 통이면 들지만 안에 이제 물건이 들어있으면 못 옮기겠죠. 근데 그거보다 좀 더 크고 해서 바퀴가 달려 있는 그런 탱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퀴가 달려 있으면 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웬만한 성인 남자들은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탱크들이 모여 있는 곳, 간이 탱크 저장소. 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는 위험물 저장소입니다. 그냥 주유소 차예요. 주유소 차는 여러분들 주유소에 가도 보이고 그냥 길가에도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 기름 싣고 다니는 차를 이동 탱크 저장소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거기 달려있죠 차에 탱크. 그걸 이동 탱크라고 이제 이동 탱크라고 합니다. 다음에도 뭐가 나오나요? 5개 저장소. 5개 저장소는 그냥 이런 회사 부지 같은데 그냥 그 안에 위험물을 저장하는데 건물도 안 만들고 그냥 바깥에다가 펜스 하나 쳐놓고선 위험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저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5개 저장소가 있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물건을 되게 빨리빨리 만들어요. 그리고 그냥 거의 일주일에 2번은 무조건 나갑니다. 그만큼 자 생산하는 시간도 짧아요. 한 8시간, 9시간이면 물질 다 뽑아내고 바로 그냥 통에다 담아갖고 쌓아놓는데 또 막 5개 저장소에 넣으면 넣었다 뺐다 힘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건물 바깥에다가 대충 쌓아놨다가 어차피 다음날 가지러 올 거니까 바로 빼가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그런 물질을 저장하는 곳을 5개 저장소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반 탱크 있는데 당연히 이것도 산 암벽 안에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거의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초대량으로 저장하는 저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소의 종류 여러분들 뭔지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자, 취급소의 종류 4가지 보겠습니다. 좀 작아요. 취급소의 종류는 첫 번째 주유 취급소.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주유소입니다. 주유 취급소가.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판매 취급소는 아시는 분들은 알고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못 봐요. 여러분들 공부상가나 이런 데 보면 화공약품점 있죠. 아니면 제 친누나네 집 근처에 이게 있더라고요. 진짜 몰랐는데 이게 좀 지방이나 아니면 그런 약간 좀 외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누나가 서울 바로 옆에 살아요. 근데 거기에도 이게 있는 줄 몰랐어요. 있는데 이런 거 엔진 오일, 윤활유 그런 총판들 있죠. 그럼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아주 큰 약간 이제 이런 깡통으로 되어 있는 20kg짜리 엄청나게 적재해놓고 쌓아놓고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한마디로 이제 화학 물질을 파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 취급소입니다. 그냥 우리 위험물들을 파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곳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송 취급소. 이송 취급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배관을 통해서 이런 위험물들을 옮기는 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거의 보기 힘든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취급소는 자 그냥 이것도 좀 애매해요. 제조할 이제 목적으로 취급하면 자 이제 제조소고 그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 취급소 보면 보통 약간 기름을 이제 그러니까 주유소 차에 기름 받는 곳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이런 곳을 일반 취급소라고 하는데 뭐라고 보면 되냐면 여러분들 주유소에도 지하 탱크에다 기름을 넣어야 되죠. 그럼 그 기름 어디서 올까요? 어떤 차가 받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는 어디선가 기름을 받아와야 되죠. 딴 주유소에서 기름을 받나요? 그게 아니라 이런 취급소 가서 기름을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료를 가지고 자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을 갖고 위험물을 만들면 제조소, 그리고 이제 일반 취급소는 비위험물을 만드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아니고 8가지가 있고 4가지가 있고 명칭만 잘 알면 되겠습니다. 5개 저장소에서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은 이건 이제 우리가 아직 이제 좀 봐야 되는데 5개 저장소에서는 인하점 0도씨 이상인 물질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아세톤 마이너스 18.5도씨죠. 저장 못합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취급소에 해당하지 않는 거. 옥내 취급소는 우리 들어본 적 없죠. 정답 2번입니다. 자, 방금 우리가 봤던 언급되지 않았던 이런 저장소 취급소는 없어요. 자, 적용 제외 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 잘 나오는데,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나라에서 대통령령으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위험물을 다룰 때는 이러한 법에 따라서 취급을 하세요, 저장을 하세요 라고 만들었는데, 자, 위험물을 항공기로 옮긴다, 선박으로 옮긴다, 철도 및 궤도로 옮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자, 뭐가 된다? 자, 적용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 제외 대상 완전 제외라고 하기보다 일시 좀 면제되는 이런 조건에 이제 이런 군대에서 취급할 때 그럴 때 있습니다. 전쟁 났는데 법 지키면서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군대는 이제 뭐 사실 이제 군대가 왜 있습니까? 나라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났어요. 딴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거 위험을 지켜야 되니까 조심히 옮겨야 돼.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시 이제 면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설치 허가나 이제 이런 쪽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제조소 등을 만들고 싶어요. 위험물 제조하는 제조소.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정유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ABC 정유사를 만들려고 해요. 그럴 경우에는 누구의 시도지사에 나 만들게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은 다음에 시도지사가 판단하고선 허가가 떨어져야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저장소도 마찬가지고 자, 취급소도 마찬가지예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도지사 직접적으로 무슨 뭐 경기도지사 아니면 뭐 화성시장이 직접 하는 게 아니겠죠. 관련된 공무원이 최종적으로 이걸 다 심사를 한 다음에 최종 결재권자가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런 것도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못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설치는 위치 구조 설비를 까는 거고 이 변경이 없어요. 일단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조소를 다 설치했죠. 그래서 다른 시설이나 위치 구조 그냥 그 자리에 구조도 변경하지 않고 설비도 변경하지 않고 단지 그냥 위험물의 품명 1석유류인데 내일부터 2석유류 주문해 들어와서 만들게요. 안 그러면 수량을 이제 뭐 100kg 만들었는데 뭐 200kg 만들게요 라고 할 경우 그때는 자 이제 내일부터 이거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하루 전까지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하루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뭐 하면 된다? 허가가 아니라 그냥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위험물 제조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 내일부터 오늘까지 휘발유 만들고 있다가 내일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초산 주문이 왔습니다. 초산 만들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내일부터 초산 만들어야 되니까 관련 관공서에 그냥 나 이거 내일 만들게요 라고 해서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신고만. 접수 그냥 서류가 들어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고와 허가의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때는 제조소 등에서만 취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아요. 지정 수량 미만일 경우에 뭐 너무 극소량이나 작으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럼 각 시도에 조례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포털 사이트에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수원 사는데 수원에서 제가 만약에 위험물을 어떻게 다루려고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거 지정 수량은 아닌데 시도 조례를 찾아본 다음에 적용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없으면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자, 지정 수량 배수 보겠습니다. 1 이상이면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다 지정 수량 기억나시나요? 자, 염소산 칼륨 자, 지정 수량이 50kg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까요? 자, 황린 지정 수량이 20kg입니다. 자, 50kg 만든다.
황린 20kg 맞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다룹니다. 나 염소산 칼륨은 25kg만. 그럼 지정수량 아니죠. 황린은 10kg만. 지정수량만큼은 안 돼 있죠. 그런데 이거 두 개를 같이 제조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자, 지정수량이 50kg인데 그럼 얼마나 했습니까? 25 있죠. 얘는 20인데 10 있습니다. 더하면 0.5 더하기 0.5 1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합했을 때 1 이상이면 뭐다? 너 지정수량 이상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제조소 등에서 취급하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 저촉 대상입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뜻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험물 이렇게 다양하게 주어진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지고 아니면 뭐 다른 거 이제 주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세톤 뭐 200리터. 그럼 지정수량 아니죠. 휘발유 100리터. 아니 휘발유 50리터. 그럼 몇 개 섞어줘요.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1 이상일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죠.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막 여러 가지 주어진 다음에 다음 중 뭐 이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법 적용을 받는지 안 받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자, 폐지. 그냥 그만두려고 해요. 사업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한다? 폐지한 다음에 일단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만약에 이제 ABC 제조소를 만들었어요. ABC 화학을 만들었다가 아니면 ABC 정유를 만들었다가 장사가 안 돼서 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폐업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위 승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요. 그럴 경우에 승계한 날 아니면 제가 이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자, 뭐 석유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허가가 아니라 원래 있던 걸 이제 지위 승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시 저장은 90일 이내. 이제 허가를 받고 나서 이제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니면 어떠한 것 때문에 잠깐 저장하게 되면 90일 이내만 가능합니다. 자, 참 잘 나오는 문제예요. 자, 위치 구조 설비 변경 없이 자, 그냥 품명 수량 간단한 것만 변경하면 1일 전까지 신고를 하면 됩니다. 잘 나와요, 이거 되게. 자, 용도 폐지는 14일입니다. 자, 완공 검사 신청 시기 한번 볼게요. 허가를 받은 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합니다. 다 지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집도 그렇고 이제 제조소 등도 건물이죠. 그러면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니죠. 다 지었으니까 나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검사를 받은 다음에 자, 완공 떨어져야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간단한 내용 한번 볼게요. 지하 탱크가 있는 제조소. 매설하면 안 보이기 때문에 매설하기 전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자, 이동 저장 탱크를 완공한 다음에 상치 장소를 확보한 후 차에다 올린 다음에 결합시킨 다음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이송 취급소는 배관이 지상에 있는 경우도 있고 지하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되게 커요, 이송 취급소는. 그래서 이제 그때 받는 거고, 자,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하기 전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자, 안전관리자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그러니까 위험물 자격증을 딴 다음에 뭐랍니까?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누가 선임합니까? 누가 선임? 제조소등의 관계인입니다. 자,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누굽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회사의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ABC 화학에 들어가게 되면 자, 제가 이제 아싸 위험물 자격증 땄다. 이 회사 지원해야지. 그래서 안전관리자 공고가 떴어요.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선임을 하는 겁니까? 저를. 관계인이고 관계인은 누구죠? 회사의 뭐 사장, 대표, 아니 뭐 인사 담당자, 아니 뭐 실무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저를 뽑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우리가 관계인이라고 합니다. 자, 선임 신고는 누구한테 하냐면 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그냥 서류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자, 세종시 쪽이었습니다. 가서 그냥
그쪽에 소방서가 조치원 쪽에 있어요. 가서 그냥 서류 만들어 갖고 그냥 제출하고 오면 돼요. 나중에 이제 잘 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거나 아니면 통지가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ABC 화학을 다니다가 그만둘 수 있겠죠. 해임, 잘리거나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 뭐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거나 할 경우에 자, 이 회사는 선임 권자를 말하는 겁니다.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를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보통 큰 회사들은 여러분들 자격증 왜 따요? 따야지 취업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선임은 한 명만 걸면 되는데 한 10명 뽑아놓는 겁니다. 그만두면 다른 사람 선임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자, 날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임했으면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소규모 회사입니다. 제가 ABC 화학을 다니다 그만뒀어요. 안전관리자가 이제 없는 상태입니다. 부재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에 자격을 갖추지 않는 자가 이 대리를 할 수 있어요. 임시로.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 이내에는 그래서 재선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만두거나 갑자기 죽을 수도 있죠. 죽거나 죽었어요. 그러면 아니 잘 일하고 있었는데 잘린 것도 아닌데 회사에는 지금 안전관리자가 부재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럴 경우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대신 너가 이제 안전관리 업무를 해라. 근데 3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겁니다. 선임은 했는데 선임 신고를 안 했다. 그럴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이제 처해지게 됩니다. 자, 선임을 안 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임 신고 태만이고 선임을 했는데 신고를 안 한 거고 미선임했다. 30일 넘어갔어요. 못 구했어요. 선임 안 했어요. 그러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좀 세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을 보겠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 전부 다 1류부터 6류까지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자, 규모에 따라서 기능사와 산업기사, 기능장이 갈립니다. 자, 그리고 소방공무원 경력 3년 이상일 경우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자, 위험물 안전 교육이수자는 사류 위험물을 할 수 있어요. 이것과 이제 교육이수자. 왜 사류로 하냐면 그만큼 사류를 제일 많이 다루고 제일 많이 취급합니다. 예전에는 1류 기능사에서는 1류, 2류, 3, 4, 5, 6류 따로 했었는데 지금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아주 큰 정유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수많은 저장소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저장소라고 하는 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ABC 정유회사에 이런 저장소가 한 1,000개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장소 하나하나를 다 저장소라고 해요. 그러면 자, 1번 탱크는 자, 조현욱 너가 저장소하고 2번 탱크는 예를 들어서 영호가 하고 3번은 철수가 하고 요새 영호 철수 이런 안 쓰죠. 5번은 민재가 하고 6번은 서준이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중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큰 정유회사에는 안전관리자가 몇 명 있는데 한 명이 몇십 개씩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부 다 이제 암기할 필요까지 없고 좀 잘 나오는 것만 한번 볼게요. 자,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경우 동일 구내에 있거나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인데 자, 그러면 실제 이 정유사가 되게 큽니다. 회사 안에 부지만 몇 킬로미터가 돼요. 5km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거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냥 가장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서울역이나 시청역으로 기준하면 됩니다. 서울역에서 종각이라고 하면 감 잡히시나요? 자, 어느 정도? 안 그러면 해운대에서 중동 넘어가는 데까지 부산으로 기준하면 자, 대구에서 동대구역까지는 안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되는 회사 부지가 그만해요. 상당히 큽니다. 근데 100m 거리 이내에 있는 저장소인데 따닥따닥 저장소는 보통 붙어 있습니다.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5개 저장소, 안반 탱크는 한 명이 그냥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가 관리해. 30개 이하의 5개 탱크 저장소. 정유사에게 많습니다. 30개까지는 한 명이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들은 개수 무제한. 그래서 여러분들 주유소에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거기에 보통 이제
주유소 뒤에 보면 통계관 이게 나와 있는데 그것 개수에 따라서 탱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보통 주유소는 제한이 없죠. 그래서 한 명이 다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점 여러분들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자, 중복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경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